윤 대표님, 네. 지난 7일에 네. 이화영 재판이 있어가지고 네. 무려 9년 6개월 아주 네.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저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아주 깐깐한 네. 중도 보수 성향의 판사이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질 거로 예상을 했고 뭐 이화영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안부수 아태의 회장 또 뭐 방영철 부회장 관련자들 전부 다 구속시고 중형을 때렸어요. 그렇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공교롭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선고가 내려질 시간에 마침 휴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판사든 변호사든 다 나갔는데 혼자 재판장에 앉아갖고 이 핸드폰을 그냥 열심히 쳐다보더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궁금했겠죠. 아, 그럼요. 그런데 잠 못 잤을 거예요. 재판이 다시 시작됐는데 5분 동안 눈을 찔끔 감고 있었는데 재판이 끝나고 나오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얼굴이 창백해갖고 그냥 갔다고 했나요? 그렇죠. 완전히 뭐 넋이 나간 겁니까? 겁에 질린 겁니까? 뭐 다른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성남FC나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처럼 이재명의 범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도 없는 거죠. 경기지사일 때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를 이재명이가 만들어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부지사는 지사가 오케이 안 해주면은 하다못해 조퇴도 못해요. 그렇죠. 조퇴도 어디 다른 일을 휴가도 못 가요. 그럴 정도로 지사한테 매여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부지사가 9년 6개월을 받는데 지사가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변호인들도 보니까 뭐 기자들 앞에서 울고 또 어떤 변호인은 그 쌍시옷에다가 욕설을 했더라고요. 비읍으로 쌍비읍 뭐 쌍시옷에 비읍 그렇게 써놨어요. 욕설을 그 했어요. 김강민 변호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저질 변호사가 그 사람들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운동을. 범죄자들 옹호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진우 판사가 명판을 내렸다 뭐 이렇게 보고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지금 조금 있으면 뭐 검찰에서도 조만간 기소를 할 모양인데 기소를 하면은 그게 또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재판이 간다고 그러네요. 원래는 올 2월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이 되게 되어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재판이 끝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1년을 더 연장해서 당신이 끝내고 가거라. 근데 그 재판이 이제 기소가 되면은 수원지법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 담당 판사한테 가는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걸린 거예요. 꼼짝 못하게. 꼼짝 말아요. 파출소 피하다가 경찰서 만난다고 뭐 제대로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7차례나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된 게 구체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2019년에 북한과의 협약 체결 후에 김성태 쌍방울 회장한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또 이런 통화까지 한 게 다 나와 있잖아요. 1월 달인가 선양에서 뭐 북한하고 쌍방울하고 협약 체결할 때 이화영도 그 자리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진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보다는 빼도 박도 못한 거죠. 그래서 뭐 제3자 뇌물, 그 뭐 스마트팜하고 방북비 해서 800만 달러 쌍방울에 대신 내준 거,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간 거래법 위반, 뭐 이게 다 적용이 돼서 지금 기소 직전이죠. 또 7월 12일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뇌물 제공 혐의란 말이에요. 뇌물을 100억 원을 지금 800만 불에 한 100억 원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환율이 올라가고 더 되겠네요. 좀 더 되죠. 근데 뇌물 제공자는 최고형이 5년이라고 그러네. 5년 이하기 때문에 3년 6개월인가 구형을 받았어요. 근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1억 이상이면 뭐 10년 이상인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100억이 넘는 돈 아닙니까? 제3자 뇌물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럼 이재명이는
뭐 1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입니까? 사형입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뭐 대통령이 10년 아니라 이상 사형까지 그렇죠. 내릴 수 있네요. 다른 대장동, 백현동 다 합치면은 뭐 평생을 감옥에 살을 수 있다고도 봐야 되죠. 아니 그 재판 그도 잘 나오잖아요. 그 이재명이가 처음에 이화영 통해서 방북 추진한 게 문재인이가 과거 평양 갈 때 2018년에 네, 박원순 데리고 강원도지사 최문순 데리고 가고 이재명만 쏙 뺐거든요. 그때 대선 그 경선할 때 민주당 경선할 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아주 각을 세웠거든요. 예. 그 감정이 또 문재인도 꽁하잖아요. 안 데리고 간 거야.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나 무시했어?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박원순이가 죽기 전이니까 네. 박원순이가 가장 유력한 그렇죠. 특히 문재인이가 꼽고 있는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는 탈락이야? 안 되지. 네.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단독으로 가서 네. 김정은 만나고 그 사진 탁 찍고 네. 와가지고 경선 가도에서 대선 경선에서 내가 그냥 뒤집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도에는 없는 평화부지사를 이화영이를 싹 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북 사업만 하라고 평화부지사를 만든 거예요. 네. 거기다가 또 이해찬이까지 달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해찬 측근이 또 이화영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도적은 출신이니까. 이화영이가 재판 과정에서도 얼마나 더티했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재명하고 협의했다 보고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뒤엎어버리고 또 이화영 마누라까지 나와서 재판장에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또 변호인들은 또 이화영 회유하려고 술판까지 벌렸다고 거짓말하고 온갖 거짓말이 난무한 거예요. 근데 이 신준우 판사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시종 일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김성태 진술에 대한 그 신빙성을 인정을 해준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이화영이 네.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이 판단은 안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이화영과 직접적인 그 판결에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김성태가 방북 비용 후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것까지 다 이 판시를 한 거 보면은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판결은 내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판결을 내린 거나 다름없는 판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뭐 자기 수사에 정당성이 다 증명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태까지는 검찰의 수사상 나온 거지만 이번에는 판결이 나온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화영에 대해서 판결 났지만 요전에 나온 게 또 김용 그 경기 대변인 여기도 판결로 선고를 징역 5년을 때려버렸어요. 그게 이재명 경선 자금 그걸 유죄로 판사가 때린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김인섭이 백현동 관련돼서 종 용도를 4단계 올려줘서 엄청난 종상향했죠. 돈을 챙기게 만들어줬는데 이 김인섭도 지금 징역 5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검찰에 어떻게 보면 조작이다, 회유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자꾸 얘기했지만 지금 이화영, 김용, 김인섭은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심, 3심 가서 확정되고 이재명 재판도 다 이게 공범관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더 이상 빠져나가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뭐 구속영장을 치지는 않고 빨리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언론들은 빠르면 이번 주, 뭐 늦어도 내주 중에는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다. 그래서 재판으로 바로 들어가게 만든다 이런 거 같은데 이제 핵심은 검찰에서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모관계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화영이가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가 승인을 했다. 이걸 입증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이는 하나는 쌍방울 관계, 김성태는 그 조폭 출신 기업인 나는 전혀 모르고 쌍방울하고 관계는 팬티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대북 관계 이화영이가
나 모르게 알아서 다 해버렸다. 그렇게 지금 부인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예, 그렇죠. 그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어요? 도지사 관인 자기가 알아서 다 찍어버렸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그게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조직 생활을 1년이라도 하면은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죠. 특히 관에서 지사 부지사의 관계가 뭐 부자 하나 붙은 거지만 아주 권력에 비교하면은 100대 1 정도로 부지사가 힘이 없습니다. 부지사는 시키는 대로 하고 너 내일부터 그만둬 하면 정무직은 바로 아웃이에요. 집으로 더 가야죠. 지사는 선거를 해서 뽑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져도 4년간은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관인 막 찍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대장동, 백현동, 위례 뭐 이런 거는 이제 이재명 공모 여부를 앞으로 더 밝힐 게 나올 게 더 많아요. 하지만은 이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이거는 벌써 1심 판결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이가 빠져나가기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7월 달에 김성태 또 판결 나오면은 이재명은 더 거기다 올가미가 씌워지는 거죠. 그렇죠.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받았어요? 김성태가 이화영이 주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을 보고 준 것 아니겠습니까? 손절매라는 말이 있어. 손절매. 손절. 여기서 스탑 로스, 주식 투자도 로스 컷, 스탑 로스라고 하거든요. 지금 손해 봤을 때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스탑 로스, 손실을 더 이상 확대 안 하는 거죠. 이재명은 손절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민주적인 인사를 찾아서 민주당이 새 출발해야 돼요. 손절매 안 하고 계속 배팅하다가는 저 네덜란드가 옛날에 튤립 파동 때 절단 난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같이 전 재산, 전 가족, 친인척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민주당 당이 망하는 겁니다. 저게 이재명이가 저 유죄 판결 나면은 선거 때, 대선 때 아마 지원받았던 돈 이런 것도 다 토해내야 돼요. 435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민주당 망하는 겁니다. 민주당 망하는 거예요. 빨리 손절을 해버려야죠. 그렇죠. 민주당 개딸들이나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진짜 이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법 판결이나 이런 걸 세심히 보고 우리나 헌법이나 법률 보면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봤다고 우기는 거죠.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그러면 뭐 말로는 뻔하지 않겠어요? 패망이죠, 패망. 그리고 이재명이가 김성태하고 전화를 했다는 게 한 4번 정도가 이미 그동안 드러났었고 이 재판 과정에도 이재명이가 북한 측한테 이 공문 보내서 초청해달라는 거 그 4차례나 공문 이재명이 찍긴 다 찍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 갈 때 출장 신청서 내고 결과 출장도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부지사가 갔다 오면은 보고서 우선 대면 보고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또 서면 보고를 또 해요. 그게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이번에 이렇게 이화영이가 중재를 받으니까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대권과도의 지뢰가 확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의 침묵이 이게 무슨 침묵이냐. 뭐 넋이 나가서 침묵을 지킬 수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그렇죠. 이걸 지금 궁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나왔던 것은 대북 송금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검사들을 특검을 하겠다. 그렇죠. 조작 수사했다고 그거 하나가 있고 만약 이 특검법이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 이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1차적으로는 오늘이 10일입니다만은 이 법사위부터 장악을 해야겠다. 법사위에서 그냥 팍팍 처리를 해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특검법을 법사위원장이 지난 그 국회 때는 김도우 국민의힘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끌었잖아요. 많이 좀 더 끌었죠. 논의해보자. 뭐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버리니까. 그렇죠. 이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맡아서 그냥 막 통과시키겠다. KTX 태우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목적은 뻔한 거예요. 재판 지연 전술에다가 윤 대통령을 계속 흔들어대는 거죠. 특검법 처리해버리고. 특검법 갖고 거부권 행사하게 해서 그 논리로
국정농단 뭐 이걸로 해서 개헌 탄핵 추진해서 자기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대선 다시 하는 거죠. 예. 그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속이 탄핵을 하게 되면 네. 검사가 네.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하면 누가 검사가 그렇죠. 가서 그렇죠. 아니라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그 호위무사인 정청래를 지금 법사위원장 그렇죠. 오늘 아주 강행 처리를 해서 뽑아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11개를 17개 중 네. 18개 상임위 중 11개를 그렇죠. 오늘 일방 처리를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을 하고 최민희가 뭐 과방위원장. 과방위원장 진짜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그 거칠고 그냥 비어 속어 난무하고 팩트에 있어서는 아예 깔아뭉개고 막 큰 소리만 치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무사들이죠. 예. 저는 뭐 나치에 그 협조했던 그 괴벨슨이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배역만 달리할 뿐이지 우리 정치인인데도 그런 분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이 법사위까지 장악을 하고 그러나 뭐 특검이든 예. 탄핵이든 제대로 안 되면은 지금 이 민주당은 조국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손잡고 예. 임기 단축 개헌 쪽으로 몰고 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장애 투쟁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장애 투쟁으로 이른바 네. 이 광화문 촛불 시위 시즌 2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네. 지금도 사실은 매주 지금 서울역 앞에서 최상병 특검 받아들이라고 지금 시위를 지금 군부를 떼기 시작을 했어요. 스스로 애를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우리 전국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시계 제로 이런 상황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집회를 한다고 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때처럼 그만큼 군중 동원이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뭐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명분이 별로 없고 명분이 없죠. 국민들이 볼 때도 누가 봐도 이재명 저 감옥 안 가려고 방탄하려고 저런다. 어거지 특검법 자꾸 해서 하는 건데 저게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투표해야 되고 또 뭐 헌법재판소 다 가고 해야 되는데 어거지로 뭐 국회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헌법재판소나 국민들까지 설득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이가 가진 수단을 지금 쓰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도로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렇죠. 도로함이 다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10일 날 11개 상임위 자기들 것 차지하는 거 먼저 통과시키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도 안 하면은 그것도 다 차지해 버리겠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다 하겠죠. 그래가지고 국회를 일단 돌리겠다.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돌아가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소위 말해서 자기들로서는 개혁법안이라는 것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겠다 이런 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국회가 22대 국회 뭐 초장부터 엉망 난장판이 될 거 뻔한 그렇죠. 것 아닙니까? 낭망이 되는 거죠.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노리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대통령 소관이라 역대 우리 관례가 여당한테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왜 운영위까지 차지하려고 그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죠.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죠. 대통령실 박살을 용산 내려고 뭐 그러는 비서실 뒤지고 뭐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셈이 너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대 생각 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과거에 그 소규모 밀리는 당이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생각해서 서로 어느 정도 공존하는 그런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재명은 한술 더 떠서 몽골 기병처럼 잔인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제1당 대표가 저런 말을 해서 되게 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권력은 잔인하게 그렇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권력이 어떻게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권력은 따뜻해야죠. 춘풍 추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한테는 추상같이 차고 남한테는 봄바람같이 춘풍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재명은 거꾸로죠. 완전 거꾸로. 자기한테는 봄바람이고 남한테는 추상.
내로남불의 아주 그렇죠. 끝판왕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22대 국회 참 험난할 것 네. 같습니다.